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단 한 건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와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이상한 설계사 우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주제는요,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 진짜 컨텐츠도 너무나도 많아요. 문의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객분들이 진짜 가장 요즘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게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단 한 건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 가성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모두가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 그러니 저는 이거 진짜 이분한테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계약을 했을 거고 관리도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간병인 보험이 와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투더 양 투더 우 후. 첫 번째는요, 제 주변에 간병인을 쓴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뭐 지인, 고객분들이 몇백 명이 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간병인을 쓰신 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확률적으로 높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엔 오늘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미래,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멀게는 30년 뒤에를 이 간병인 보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이 보장 금액이 맞는 걸까?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이렇지만 미래의 간병인 산업과 이 보험하고 잘 맞아 떨어질 것인가? 예를 들면요, 지금 최대 간병인 지급이 뭐냐면,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게 가장 높은 보장 금액이에요. 간병인을 사용을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 뭐 1시간을 사용했든 10시간을 사용했든 이건데요. 그 20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지만 인건비잖아요, 간병인이라는 거는. 10년 뒤, 20년 뒤에 이 인건비에 알맞느냐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닥 알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뭐가 있을까? 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병하고 사고인데, 사고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 사고라고 해서 사고는 사실상 우연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질병이 간병인이 필요한 걸까? 뭐 크게 대표적인 게 치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서 중증 뇌혈관 질환이 있지 않을까?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좀 심한 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치매와 중증 뇌혈관 질환은요, 확률적으로 언제쯤 발생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치매랑 뇌혈관 질환은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요양시설에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험은요, 요양시설에 들어갈 땐 최대 5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이 아닌 일반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을 썼을 때 최대 2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원은 또 안 돼요. 요양병원에 가면 최대 5만 원입니다. 하루에 주는 게. 지금의 5만 원 큽니까? 안 크죠? 그럼 미래의 5만 원이요? 더 안 크죠? 근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아무리 싸더라도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지 않아서 못 팔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겠다는 표현은 저는 보험으로 너무 좀 별로라서 계약을 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와닿아야 저는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문의가 오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 소견이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꿀팁을 조금 이따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큰 포인트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처리를 길게 해주지 않아요.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건 보통 거의 다 집에서 케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병인을 집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건데 집에서 사용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지금 대부분의 장기 병동 또는 입원이 오랫동안 필요하거나 꼭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간호통합병실이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허다하죠. 간호통합병실은요, 간병인이 상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있는 병동이에요. 그러면 거기선 최대 맥시멈 7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쓸 거 아닌 이상 이 보험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제 최종적 결론이었습니다. 우 투더 양 투더 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난 간병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의 위안 때문에 마치 해야 될 것만처럼 느껴지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치매와 뇌혈관 질환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뭐 그 외에도 암도 있을 거고, 뭐 인공관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라리 진단비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요새 재가보험이라고 해서 집에서 케어할 때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한 달에 뭐 최대 100만원 120만원까지도 지급되는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둘 중에. 왜냐면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들을 좀 더 고려해보고 비교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간병보험보다는 뇌혈관 관련된 진단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결정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치매보험을 가입하든 재가보험을 가입을 하든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든,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조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식을 잃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억력을 되살리거나 또는 인지하는 데 있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치료를 하면서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청구를 하고 보험금을 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탔다 하더라도 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가족들이요. 환자 본인은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지만 이 비용 처리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건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는 그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구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되게 하고, 그 돈을 수익을 받아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급성 뇌출혈 같은 경우도 의식 없이 쓰러지고요,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 치매는 뭐예요? 기억을 잃게 되잖아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물론 대리 청구 가능하고요, 행정상 어떠한 과정들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또는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분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너를 위해서 가입했어 라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병원비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자녀분들이어도. 근데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보험료 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돈들을 활용해서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보험을 가입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보험을 가입하든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매 관련, 간병 관련, 뭐 이런 뇌혈관 관련, 심혈관 관련 이런 보험들은 자녀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 투더 양 투더 우 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 시점에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고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이 금액이 미래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금액일까를 무조건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에 공감을 한다면 좀 더 고려해 보시고 보험 가입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이제 문의 주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문의 주시기 전에 이 영상 충분히 보시고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우양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나 진짜 착해졌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